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파일럿 이후 기업은 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체계로 가는가? 코파일럿 플러스 AI 에이전트 활용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M클라우드 브릿지 이혁재 대표님과 함께 코파일럿을 넘어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혁재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클라우드 브릿지 이혁재입니다. 오늘은 코파일럿과 AI 에이전트를 결합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인 AI365의 소개와 실제 구축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에서 어떻게 AI에 대한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례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많은 기업이 코파일럿을 도입하고 있는데도 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 보편적 업무와 개별적 사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편적인 저희의 일반적인 문서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또한 개별적 개인에 대한 업무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기업의 전문적인 업무를 시스템화 시켜서 이를 플랫폼화 시킴으로써의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공용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코파일럿이 개인의 업무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와 있는 이미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을 넘어서 엔터프라이즈 AI는 기업적 측면에서의 비서 또는 서비스 서포터라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강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저희는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이게 저희가 지금 원래 텀이 한 2년 정도에서 1년, 지금 한 6개월 정도로 텀이 바뀌면서 AI에 대한 시장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이 빠른 변화에서 기업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어느 포인트에 시스템들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적인 시스템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발표자께 질문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설문 참여자 20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20분 추첨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코파일럿 이후 기업은 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체계로 가는가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 무엇인지부터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목 밑에 보시면 에이전트가 4개 정도의 에이전트가 있고요. 또 M365 홈이라고 하는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부분은 이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어떻게 통합시키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이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건 기업에 필요한 업무들을 모아서 AI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문서,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 기업이 갖고 있는 업무,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자동화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될 건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은 기존에 저희가 모든 업무들에 대한 통합을 그룹웨어에서 레가시에서 그룹웨어에서 했다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은 AI 시대의 하나의 그룹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웨어를 통해서 기존의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요청하고 협업하고 지시했다면 이제는 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통해서 AI와 협업하고 AI한테 지시하고 보호받는 하나의 포탈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 나와 있는 거고요. 시스템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에이전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예측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업무 지원 에이전트,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지식관리 에이전트는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 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용화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부분이라고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밑에 부분은 보안 에이전트,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에 대한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M365
3.65 홈 그룹웨어라는 부분은 우리 회사가 이런 업무들을 하나에 협업할 수 있는 그룹웨어 포탈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AI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려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구조는 유니파이드 AI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지식관리, 데이터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보안 에이전트가 중앙에 파란색으로 네 가지의 에이전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왼쪽에 보시는 의도 분석 또는 권한 검증, 정책 평가 등의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요청, 문의, 답변을 받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이 네 가지의 에이전트끼리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회사에 가장 최적화된 답변과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부분을 바로 이 AI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인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인데요. 아시다시피 보안에 대한 부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플랫폼으로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통합, 그 다음에 각각의 에이전트, 그 다음에 각각의 권한 및 의도 관리, 그 다음에 사용자 채널 등을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포탈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조직도 기반으로 내부 정보 유출 없이 멀티 LLM을 사용해서 지식관리, 데이터, 업무 지원, 그리고 보안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되면서 기업 맞춤 에이전트 통합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각 에이전트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에서 지식관리 에이전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스템에 대한 포탈 부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 드릴 부분이 네 가지의 포탈과 네 가지의 에이전트와 한 가지의 그룹웨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첫 번째 화면이 그룹웨어 부분입니다. 이 그룹웨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있는 임직원 또는 AI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포탈 부분이 이제 AI 그룹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이전트, 좀 발표를 할 에이전트가 지식관리 에이전트,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갖고 기업의 정보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이 지식관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에이전트 부분은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엑셀 등의 CSV 파일들 등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하고 판단하는 부분. 업무 지원 부분은 밑에 조금 메뉴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AI 에이전트, 코파일럿 에이전트, 오토메이션 등 업무에 대한 자동화라는 에이전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보안 에이전트인데요. 보안 에이전트는 이 보안 에이전트는 꼭 있어도 좋은 건 아니지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 보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AI가 우리에게 알림을 주고 보안에 대한 기업 내의 그 권한에 대한 관리 부분에 한계가 왔을 때 또 위험성이 왔을 때 어떻게 알림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식관리 에이전트 부분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의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AI 에이전트 자체가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에 앞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라고 말을 하면 좀 업무 지원 에이전트라는 부분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식관리 에이전트, 데이터 에이전트, 업무 지원 에이전트처럼 각각의 에이전트에 대한 그룹을 만들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 AI가 발전이 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탈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식관리 에이전트인데요. 지식관리 에이전트의 가장 왼쪽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은 우선 AI 정보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하부 메뉴를 보시면 챗GPT, 클로드,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있는데요. 저희 AI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오픈 AI를 갖고 AI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서에 대한 지식 관리를 하고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업무에 대한 의도 판단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에 대한 엔진을 갖고 저희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AI 정보 검색은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AI에 대한 질이나 문서 작업 등을 저희가 기업에서 하나의
시트를 갖고 사용량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서 오픈 AI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버전 관리도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AI를 오픈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하나로 사용을 하고 시트에 대한 지급 없이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이 정보 검색이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이 공통 서비스를 갖고 기업에서 하나의 사용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AI 지식 관리, 밑에 보시는 AI 지식 관리는 이제 우리 회사만을 위한 챗봇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식 챗봇, 법규 챗봇, 기술 챗봇, HBM 기술입니다. 기술 챗봇, 그다음에 기술 매뉴얼 챗봇 등의 한 5개, 6개 정도의 챗봇을 구성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챗봇, 관리 챗봇, 재무 챗봇 등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의 업무에 따라서 또는 부서에 따라서 사업부에 따라서 챗봇을 구성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정보에 대한 범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정보를 갖고 제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부서 또는 우리 회사의 업무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공통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 정보에 따라서 챗봇이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이제 AI 지식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정을 가서 잠깐 보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SaaS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법인별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챗봇 관리를 가보시면 이 챗봇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지원 챗봇, 법규 챗봇, 공정 챗봇, 경영 챗봇 등으로 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챗봇이 필요해라는 챗봇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챗봇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예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생성이 되는데 우선 오른쪽에서 위에 보시는 지식 관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식 챗봇 등의 이런 챗봇이 설정이 되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문서 관리를 보면 그 챗봇별로 하나의 문서 트리가 발생이 됩니다. 이 문서 트리가 발생이 됨으로써 이 정보에 대한 보안 부분은 단지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만의 보안 부분도 외부와의 데이터가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보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지식관리에서 각각의 챗봇에 따라서 문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트리에 따라서 문서를 저희가 저장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장한 문서들은 다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에 문서 권한을 보면 이 문서 권한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부서원한테 그 문서를 접근할 수 있다. 예로 들면 인사팀의 급여 대장이라든지 경영지원팀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또는 각 부서의 티어별로 우리가 문서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환경 설정에서 저희가 챗봇을 설정하면 지식 관리에 챗봇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문서 관리에 문서들이 따라 붙으면서 다시 권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회사 부서에 필요한 문서들이 업로드되고 이 업로드된 데이터를 갖고 다시 권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폐쇄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새로 기능을 추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문서를 다 클라우드로 해서 오픈해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온프리미스나 아니면 우리 회사만의 VM을 갖고 문서를 외부에 유출 없이 AI에 대한 서비스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수 등의 보안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문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AI가 이 문서에 대한 지식 관리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형 지식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기업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문서를 외부로 갖고 나갈 수밖에 없다 한다면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문서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또한 부서나 직원들별로 문서에 대해서 권한 부분을 개별로 설정함으로써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 관리를 가서 저희가 하나의 예로 저희가 지식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아시겠지만 요새 챗GPT나 이런 오픈 AI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GPT 5.4를 사용하고 있고요. 5.4가 조금 아직까지는 퍼포먼스가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 대한 문장을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
다시 밑으로 가보시면 일치도를 저희가 제공하면서 우리 회사에 있는 문서를 저희가 리퍼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저희가 내용 보기를 하시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문서를 기반으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중앙에 대한 문서에 대한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의 권한 관리를 하고 이에 이 권한 내에서 AI가 답변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 AI 지식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서비스입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식 관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 권한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런다면 이 프롬프트 서비스 부분은 전문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 서비스로 들어가기 전에 프롬프트의 설정을 보면요. 뭐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보면 프로젝트라는 말 얘기 쓰고요. 또 어디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얘기도 쓰고 있고요. 어디는 뭐 스페이스라는 얘기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서를 해석할 때 어떠한 시각으로서 이 문서를 해석하고 우리에게 답변을 달라라는 부분들을 미리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미리 설정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계 매니저도 왼쪽에 보시면 회계 매니저도 여러 가지 회계 매니저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 회계 매니저, 재무감사 회계 매니저, 재무제표 분석 전문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문 분석 에이전트를 잡았고요. 그 에이전트에 대해서 우리 재무제표를 분석해 줄 때 또는 우리 관계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줄 때는 이런 룰에 따라서 이런 해석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해 줘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이런 룰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답을 할 때는 이런 형식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 맞게 우리 회사의 언어로 대답을 해줘라고 잡아주면 저 AI 프롬프트 서비스를 가서 다시 저희가 갖고 있는 매니저들을 봐서 그 매니저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따라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설정해 놓은 상태에 따라서 프롬프트에 따라서 아니면 요새 지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침에 따라서 이 대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지식관리는 부서별로 대답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회계 매니저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떠한 룰에 따라서 매출을 요약해주고 지표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답을 해줘라고 설정한 거에 따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AI와 부서 AI, 공통 AI로 구분시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프롬프트 서비스로 해서 지식관리와 AI 프롬프트 서비스가 이 지식관리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부분은 조금 전에 보였던 문서 관리를 건너뛰어서 AI 도우미 부분입니다. 이 도우미 부분은 저희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럴 때 이 문서들에 대해서 어떻게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스마트 미팅 도우미인데요. 저희가 녹음을 한다거나 미팅에 대한 녹음을 한다거나 미팅 보고서가 왔을 때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AI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요새 이런 디바이스 하나를 디바이스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엔진은 사실 비슷합니다. 엔진은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GPT 4.0, 5.0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팅 도움에서 저희의 미팅 보고서를 입력을 하면 내려가신 것처럼 미팅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다시 여기에 대한 이 미팅에 대한 투두 리스트를 잡아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두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어떤 또 업무 도우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 도우미를 제공하는 리스트를 보면 자 미팅 도우미, 번역 도우미, 메일 작성 도우미, 이미지 생성 도우미, 웹페이지 요약 도우미 등의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공용 서비스 또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관리에서 저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엑셀 분석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지식이라고 할 경우에 단지 문서뿐만 아니라 단지 밖에 오픈되어 있는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지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ERP에 있는 데이터거나 아니면 MES나 CRM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는 지식관리 에이전트에서 해당 엑셀 파일을 올려주면 그대로 이 엑셀 파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임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시트에 대해서 임포팅을 하고 있고요. 이 임포팅이 끝나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올라왔는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온 데이터는 저희가
잠깐 실명을 보여주시면 우선 AI가 이 데이터가 어떤 AI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Generated with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 밑에 있는 AI의 프롬프트처럼 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데이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 있는 데이터니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어 라고 저희한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AI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 설명을 한 것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나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갖고 엑셀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분석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시스템이 갖고 있는 프롬프트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에 대한 테이블 구조 컬럼 정보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요. 어떤 데이터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된 데이터는 다시 저희가 엑셀로 가지 않더라도 시스템 내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를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EIP로 누고 EIP에 있는 거를 BI로 저희가 개발해야 한다는다면 각각의 사용자가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아까 또 지시사항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지식관리 에이전트의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지식, 전문 에이전트에 대한 제공,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업무 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 부분을 저희가 지식관리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식관리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AI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보안과 기존 업무 환경의 연속성일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 AI365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도 기반 권한 제어와 통합 감사 로그를 통해 기업 보안을 강화하고 레그 기반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AI 환경으로 내부 데이터 유출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AI 모델을 업무 목적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공용, 개인, 전문 AI 에이전트를 통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문서나 시스템을 새롭게 이전하지 않고도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모두에서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은 AI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I365 데이터 에이전트에 대한 기능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데이터 에이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재작년까지 아마 지식관리 에이전트가 가장 핫한 기업들의 에이전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도입을 했다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기업 내 AI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해선 클라우드 환경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그런 시기를 거쳐서 그룹의 지식관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기업들이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식관리 에이전트 작년부터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데이터 에이전트 요 두 가지라고 데이터 에이전트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업무 지원 에이전트 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에이전트 부분은 저희가 과거 3, 4년, 4, 5년 동안 가장 돈을 많이 기업에서 투자한 부분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를 도입할 때 저의 명목은 뭐였냐면 데이터를 취합해야 향후 AI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빅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투자를 하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데이터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리면 우선 데이터 에이전트는 데이터를 갖고 기업이 활용하는 모든 업무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AI에 대한 지원을 받아 에이전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데이터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SaaS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스템, 접속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브릭스건, 패브릭이건, 스노우플레이크건, 마이크로소프트, SQL이건 저희는 상관없이 각각의 법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파라미터를 갖고 기업에 대한 DB에 대한 접속 정보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 정보를 잡으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각 159개의 소스 파일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159개의 소스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테이블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 보니 존재한다라고 해서 시스템이 인지를 한 거고요. 이 인지한 부분들을 저희가 프롬프트를 잡아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갖고 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프롬프트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의 테이블들에 대해서 보시면 테이블에 대한 값의 예제를 주고요. 거기에 대한 스케마에 대한 부분을 잡도록 되어 있고요. 테이블 시스템에 대한 구조들을 보시면 프롬프트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또 테이블을 갖고 올 때 저희가 어떻게 이 프롬프트를 갖고 저희가 갖고 옴으로써 데이터를 읽어올 때 기업별로 같은 세일즈 오더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 프롬프트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표기를 해줘야 돼 라는 프롬프트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이 프롬프트는 많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DB를 연결할 때, 테이블을 연결할 때, 또는 워크스페이스를 연결할 때, 또는 데이터 에이전트를 만들 때 모든 곳에서 우리 회사의 통합 프롬프트, 우리 영업팀의 통합 프롬프트, 우리 영업 주문의 분석의 통합 프롬프트, 또는 우리 영업 보고서의 프롬프트 형식으로 해서 공유화된 프롬프트부터 디테일한 프롬프트까지 설정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나중에라도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개발 없이 보고서를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 에이전트와 파워 BI에 대한 또 파워 BI나 또는 클릭이나 또는 탭으로 상관없습니다. 대한 설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워크스페이스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또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에이전트 리스트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파워 BI 리스트가 있습니다. 파워 BI 리스트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보고서건 엔드포인트를 연결해주면 저희 회사 포탈에 퍼블리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퍼블리싱이 되면 우선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에이전트는 저희가 각각의 워크스페이스별로 다중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하나의 에이전트만을 예제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시면, 자, 지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퀄리티 필드, 프로덕션 필드, 그 다음에 세일즈 필드, 서포트 필드, 그 다음에 서포트 필드, 다섯 가지 정도의 필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워크스페이스라고 말하는데요. 워크스페이스는 보고서를 보는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세일즈 데이터를 갖고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보고서를 잠깐 보시면요. 이 보고서 부분들은 지금 이미 경영 보고서가 이미 많이 적용이 돼 있으실 겁니다. 이 경영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저희 시스템에 엔드포인트를 연결해 주시면 그대로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권한, 이 권한에 대해서 또한 로그, 누가 이 보고서를 참조했는지까지 트레이스를 하면서 저희가 이 보고서에 대한 관리를 해드리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이 보고서를 갖고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도의 투자 없이 저희가 AI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이 보고서를 분석해 주라는 AI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고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필터링에 따라 있는 보고서를 저희가 분석을 어떻게 해줘? 월별로, 연별로, 아니면 제품별로 해줘 라고 저희가 프롬프트를 던지면 이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해줄 거고요. 이 분석해 준 것들을 보고서에 저희가 카피를 해서 보고서로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해서 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갈 수도 있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데이터 에이전트에서 파워 BI 또는 BI 보고서를 갖고 AI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부분은 데이터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 에이전트에서 데이터 아날리시스 세일즈 필드라는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밑에 있는 보고서들과 위에 있는 데이터 아날리시스 AI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BI는 이미 정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 갖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 아날리시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도 정해지 않고
않고 우리는 이 데이터에 대한 소스 파일만 AI한테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159개에 대한 소스 파일을 제공을 하는데 이 159개에 대한 소스 파일을 제공할 때 모든 159개에 대한 소스 파일은 모든 워크스페이스, 필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제공을 하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일즈 필드, 각각의 워크스페이스별로 몇 가지의 테이블만을 갖고 오고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테이블을 더 우선적으로 봐라고 프롬프트를 잡아놓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BI 같은 경우에는 윗분이 바뀌거나 저희가 품목이 바뀌거나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 끊임없는 개발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BI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낸 질문을 다시 레포트 보고서에 대한 생성을 통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레포트는 밑에 있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보고서를 다른 보고서 포맷으로 변경을 하라는 명령을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좌우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품목에 대한 변환이라든지 앞단에서 이미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을 갖고 보고서가 나오면 이 보고서가 나온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의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코드가 나오는데도 바코드한 부분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는데요. 밑에 내려가시면 하나의 질문을 갖고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보고서 포맷을 갖고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내가 프롬프트를 갖고 나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고 어떠한 색에 어떠한 X축에 어떠한 Y축에 라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BI로 개발했던 보고서랑 큰 차이가 없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 데이터를 위에 보시는 공유하기 또는 레포트 저장 등을 통해서 이 보고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 엑셀을 통해서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 데이터 에이전트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경영 보고서의 80%는 데이터 에이전트로 향후에는 변경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 정도의 정형화된 보고서 이외의 80%는 사용자가 AI와 또 LMM을 통해서 오픈 AI와 또는 제미나이와 대화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양방향 보고서 분석 체계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데이터 에이전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도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보통 SQL을 작성하거나 BI 보고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데이터 에이전트는 그런 과정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만 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또 엑셀은 물론 SQL,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 데이터브릭스 등 다양한 데이터 환경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기반의 LLM을 활용해서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별도의 BI 리포트를 개발하지 않아도 즉시 필요한 분석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장점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이어서 AI365 업무 지원 에이전트에 대한 기능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에이전트들도 시간에 따라서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또 많은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 AI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 기능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에 있는 이 에이전트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에이전트가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 업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질문이 이제 코파일럿 에이전트와 AI 에이전트의 차이점 또는 이 AI 코파일럿 에이전트가 있는데 왜 플랫폼에 넘어가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정의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보편적과 개인화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룹웨어의 전자결제 형식 또는 그룹웨어의 형식은 한국과 일본 이외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식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는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 에이전트가 나온 건데요. 코파일럿 에이전트라고 말을 하면 아시겠지만 부기장입니다. 부기장이라는 거 말하는 거는 개인을 지원하는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라는 게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정되어 있냐면 보편적 업무를 개인화시켜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코파일럿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보시면 저희도 코파일럿 에이전트 팀이 있기 때문에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위에는 공통 지원 에이전트에 대한 업무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통 지원 업무들, 영업 시스템, 보안 시스템, 노무 시스템, 인사 시스템, ERP 시스템 등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를 해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을 자동화시키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키는 부분은 코파일럿 에이전트로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지시를 보면 질문과 업무 지시 이 두 가지고 업무 지시를 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1번은 뭐 할 거야? 2번은 뭐 할 거야? 3번은 뭐 할 거야? 데이터를 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텍스트 위주로 아니면 그래프 위주로 사용자에게 정형화된 데이터기보다는 LMM 특성을 갖고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룹의 성격과 많이 다른 부분이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룹웨어적인 보고서라든지 그룹웨어적인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AI 에이전트과 코파일럿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지원 에이전트 부분은 조금 더 개인 지원 에이전트 부분은 좀 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위에 있는 공통 지원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 나의 휴가가 며칠 남아있어? 우리 회사의 인사 규정이 어떤 거야? 라는 공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밑에 있는 부분은 인사팀에서 이력서를 100개의 이력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00개의 이력서 올려가지고 이 100개의 이력서를 우리 회사가 포인트로 하는 10개의 포인트에 맞춰서 스코어링을 해줘 라는 부분이 스코어링을 해줘라는 부분이 개인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코파일럿 에이전트의 업무의 범위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문서 또는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 시스템들을 갖고 업무에 대한 지시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한정적인 UI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이 코파일럿 에이전트입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도 큰 투자나 큰 시스템에 대한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AI 에이전트라고 하든 저희가 부르고 있는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화면 부분들이 복잡하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린다 그런다면 저희가 ERP가 표준 ERP라고 얘기하지만은 기업에 따라서 ERP의 환경은 전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SAP가 들어가거나 오라클이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가 입력하는 전표 입력 화면, 세일즈 오더 입력 화면은 전혀 다른 부분인 것처럼 기업의 AI 에이전트 역시도 시스템이 기업에 맞춰진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저희 예제가 전체 한 8개 정도의 에이전트 예제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각각의 에이전트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가로 안에는 이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 비바라고 말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LMS 시스템이고요. 자, GPT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GPT를 사용한 오픈 AI의 GPT를 사용한 의도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M365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D365 ERP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자동화하는 부분인 거고요. OCR, 자, 다시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GPT를 사용해서 문서 인지 부분 밑에 보면은 자, 제품에 대한 시방서를 갖고 의도 분석을 통해서 품목을 개발해 주는 부분, 재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부분 또는 ML/AI 기능을 사용하고 있죠. 자, GPT를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회사 내부 외부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관리,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AI의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분석해주는 부분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화면들이 그 회사의 업무 환경 또는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 개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연구 문서들, 연구 문서 또는 연구 서적 또는 연구 자료들 또는 연구 학회에서 나온 문서들을 언제든지 게더링을 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주고 우리 회사의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이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데이터에 대한 적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팀에 이를 통보해주고 또한 업로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업로드에 대한 대기를 해주는 자동 업무 시스템입니다. 교육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교육을 위해서 특화된 교육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에 대한 부분은 또한 의도 분석 에이전트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고객사에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 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 의도 분석 에이전트인데요. 여기에 모든 시작은 이메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즘 모든 업무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전화를 한다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보다는 이메일을 통해서 영업 주문을 낸다거나 영업 주문 품질에 대한 질의를 한다거나 AS에 대한 접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메일을 통한 의도 분석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왔을 때 우선 이 이메일에 대한 긴급도를 우선 확인합니다. 긴급도를 확인한다는 게 뭐냐면 이 이메일이 긴급 이메일인지 아니면 이메일에 대해서 지연에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지시에 대한 건지 요청에 대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시스템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이메일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의도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는 각 프로젝트별로 이 의도 분석을 통해 나온 이메일들을 분류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지 이 이메일을 이렇게 분류해서 끝내는 건 아니고요. 이 이메일에 갖고 있는 의도를 갖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담당자들에게 업무를 할당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이 프로젝트의 내용상, 이 프로젝트의 일정상 언제까지 업무를 완료해야 된다. 이 완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료를 해라 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고요. 또한 조직의 수장은 우리 회사의 어떤 담당자가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지연이 되고 있고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AI 업무 중요도, AI 업무 일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이메일이 들어와서 이메일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까지 해주는 부분이 하나의 업무 자동화를 갖고 의도 분석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과의 연관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메일이 들어오면 이 이메일에 대해서 자, 영업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영업 이메일이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주문이 등록되든지 발주를 취소하든지 발주 현황에 대한 문의를 하든지 납기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바운드 이메일을 보면 이메일에 대해서 먼저 의도 분석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의도 분석에 따라서 자, 이메일을 교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는 다음에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이 이메일에서 축출을 했다 또는 축출을 하지 못했고 축출을 했더라도 65%에 대한 확신도밖에 없다라는 등의 데이터에 대한 축출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메일에서 저희가 모든 정보 다 축출 못한 것들은 오류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오류로 빠진 것들은 다시 사용자의 손에 거쳐서 이 시스템에 대한 플로우로 흐르겠으나 오류 없이 모든 데이터가 AI를 통과했다면 지금 보시는 주문 등록 왼쪽에 있는 주문 등록을 통해서 데이터가 ERP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자동적인 주문 등록이 되게 돼 있고요. 납주 발주 현황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메일 작성에 통해서 고객사가 문의한 질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정해져 있는 발송 내용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 이메일의 발송에 대한 납기는 언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답변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AI를 통해서 사용자가 판단했던 부분을 또한 사용자가 판단 후 수작업을 했던 부분들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시키는 부분이 이 AI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기업에서 또 가장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사실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90%의 업무에 대한 보고는 사실 일반적인 것들이고 그 중에서 10% 정도에 숨어있는 중요한 업무들을 빼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는 보고서 관리를 AI한테 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원본을 갖고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해서 제출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4명한테 이런 주간 보고서 또는 이런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면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메일로 저희한테 발송을 합니다. 이메일로 발송을 하면 AI가 이 이메일들을 취합하기 시작하고요. 이 취합한 이메일들을 갖고 보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보여주지 않고 이 이메일들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상태, 진행 상황, 주요 이슈 사항 등 저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 설정해져 있는 보고서에 대한 형식에 따라서 요약을 해주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약한 부분들은 다시 그 다음에 있는 업무 지시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AI가 이 이메일 등에서 나와 있던 추가 업무 할당들을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AI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업무에 대한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부분 역시도 AI가 의도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OCR 또는 OCR 또는 다른 제품들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갖고 버텍스 AI라든지 구독 서비스를 갖고 했던 머신러닝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AI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세금 계산서를 갖고 ERP로 데이터를 넘긴다거나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은행 전표를 갖고 저희가 전표를 입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별도의 머신러닝이나 AI 서비스가 필요 없이 오픈 AI나 제미나이 클로우드 갖고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보면은 제품 개발 부분, 재무 지원 부분, 기업 채권 에이전트 부분 등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기업에 필요한 에이전트에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환경에 따라서 별도의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파일럿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그다음 코파일럿 부분의 다음 부분이 업무 자동화 부분, 오른쪽 부분이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오토메이션 부분은 업무 자동화 부분입니다. 기존에 아시는 레가시적인 파워 오토메이션 등을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업무 에이전트 알림 부분은 아까 AI 에이전트나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보를 저희가 트랜스퍼한다거나 정보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다고 했을 경우에 팀스 또는 카카오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이 이 에이전트 알림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이전트 알림 부분은 AI EB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AI 업무 지원 에이전트, 코파일럿 에이전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지원 에이전트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업무 지원 에이전트에 대한 발표도 잘 들어보았습니다. 단순히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답변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영업 기회를 분석하고 고객 관리까지 지원하며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업무 태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보고서와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업무 진행 상황에 맞춰서 AI가 필요한 알림과 후속 조치까지 지원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파워 오토메이트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기존 업무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AI 기반 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AI365 보안 에이전트와 그룹 에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보시면 이제 홈에 그룹웨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룹웨어라는 부분은 우선 저희가 이 그룹웨어를 만들고 저희가 에이전트 AI 회사임에 불구하고 이 그룹웨어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AI에 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대한민국에서는 그룹웨어라는 업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그룹웨어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웨어에 대한 중심을 갖고 이 그룹웨어가 갖고 있는 보안, 이 그룹웨어가 갖고 있는 조직 도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이 이 그룹웨어의 홈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메일, 채팅, 결제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근태 정보, 공지사항, 게시글, 결제, 메일 등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오른쪽을 보시면 M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원관리, 칼렌더, 투두, 마이플랜, 원노트, 그 다음에 원드라이버 등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룹웨어 화면 같은 경우에는 M365의 제품에 대한 기능을 전체적으로 묶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M365에 대한 약점 중에 하나, M365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저희가 그 앱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투두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플래너를 지원한다거나 이메일을 저희가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글로벌의 업무 프로세스는
개인적이면서 상당히 독립적인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여야 되고 관리하는 문화에 익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룹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AI 플랫폼에서 AI와 함께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에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 그룹웨어에 대한 기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3분의 2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화면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한 부분은 전자결제, 게시판, 근태 관리, 업무 지원, 조직도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룹웨어를 가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처럼 메일과 투두, 플래너, 일정, 칼렌더들은 저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기본 시스템들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365의 E3 라이센스를 사용한다 그런다면 저희는 이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자결제로 가게 되면요. 이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한국의 전자결제의 프로세스는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결제, 참조, 승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전체적인 권한 관리와 에이전트와의 협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한 부분은 조직도인 겁니다. 이 조직도를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사에 조직도를 만듭니다. 이게 2단계건 3단계건 저희가 이게 조직도를 만들고요. 이 조직도에 만들면 이 조직도의 직원들에 대한 저희가 리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직도에 따라서 또 권한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원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보시면 조직도를 보시면 각각의 조직은 팀과 롤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각각의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냐가 없냐가 나오는 거고요.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관리에서 어떠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반이 되는 게 저희 조직도인데요. 저희 AI365 홈을 보면 조직도를 보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저희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권한 관리와 AD에 대한 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직도이고 이 조직도에 따라서 저희가 전자결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결제 시스템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기능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기, 부서함 등에 대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근태 관리 등을 통해서 출퇴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관리를 보시면 지금 이제 보안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M365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 가지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분들이 사용자 아이디를 관리를 잘 안 해준다면 아무리 기업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를 갖고 위험성 있게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저희 회사 데이터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위험한 사용자 로그인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어떤 사용자가 우리 회사에 접근하지 말아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의 레포트로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단지 보안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M365를 사용하고 이 사용자에 대한 사용에 대한 용량 또는 사용에 대한 빈도, 사용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룹웨어부터 보안까지의 전자결제부터 해서 그룹웨어까지의 전체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보안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이 보안 에이전트 부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M365뿐만 아니라 애저 보안 에이전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에이전트를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보안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에이전트와 그룹웨어에 대한 설명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AI로 단순히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보안 관리부터 임직원의 일상 업무 환경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이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실제 업무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교육 및 적용 프로그램, 그리고 M클라우드 브릿지에 대해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계속 오늘 오늘 발표 자리가 문서나 이런 어떤 영업적인 정보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아젠다를 구성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잠깐 회사 소개와 저희 교육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공용 교육센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요 과목들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에 연관되어 있는 교육들, 그다음에 코파일럿에 대한 연관된 교육들, 그다음에 애저 오픈 AI,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대기업부터 중기업, 중소기업까지 많은 기업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파트너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요즘 가장 교육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 코파일럿 부분입니다. 저희도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한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문서를 올리고 문서를 대답하는 부분들을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통해서 문서를 올렸을 때의 보안 문제 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사실 코파일럿 자체의 코파일럿의 기능은 이렇게 질문과 답변하는 챗봇 기능 이외에도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오토메이션을 한다거나 업무에 대한 AI 서비스를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 어떤 분은 너무 쉽고 어떤 분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희가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 교육 중에 하나가 이 코파일럿 교육은 세 가지의 파트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교육 과정은 나눴습니다. 일반 사용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활용하는 과정,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M365를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코파일럿을 우리가 업무에 활용을 잘할 것이냐, 보조 파일럿으로 어떻게 우리에 대한 기능을 사용을 잘해서 서비스 잘할 것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파워 사용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AI 또 IT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 우리 회사의 부서의 업무 또는 나의 업무를 시스템끼리 연관을 시켜서 M365 내부에 있는 이메일, 아웃룩, 플래너, 투두 등 시스템 등과 함께 자동 답변을 한다든지, 투두에 대해서 자동 알림을 한다든지, 플래너에 대해서 자동 할당을 한다든지, 이런 오토메이션에 대한 업무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이제 파워 사용자라고 해서 에이전트 빌더 과정이라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코파일럿 에이전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IT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공용 시스템과의 개발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아주 고도화된 AI 에이전트를 코파일럿을 개발하는 부분까지의 과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면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일반 현황은 저희는 2022년에 저희 회사가 오픈이 됐고요. 현재 저희 직원은 8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소는 울산과 인도네시아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 등급인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최고의 파트너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특허에 대한 내용이고, 벤처 기업에 대한 확인서, 특허 등에 대한 확인서 등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AI 3.0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개발을 하여 올해 10월 달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현재 AI가 그간 6개월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시스템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자세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내부 문서를 AI가 활용하면 보안은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AI 365는 조직 권한 기반 관리를 보유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AI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조직도와 권한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내부적으로 권한에 대해서 이슈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제품을 폐쇄형 AI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는 온프리미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폐쇄형으로 하나의 기업을 위한 한 기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서 성심껏 답변 달아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간단히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발표만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버전이 나오면 다시 한번 3.0 버전을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AI 플랫폼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꼭 가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코파일럿 이후 기업은 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체계로 가는가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